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퀴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오늘 시장에 또 한 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정재훈 멘토님께 전반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은, 소폭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2139.10포인트, 약 0.4% 정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날에 이어서 외국인 쪽의 수급 자체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큰 폭의 매도 물량은 아니지만 지금 외국인 쪽 8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만 홀로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업종별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 분위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뭐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의료 정밀 쪽, 의약품 쪽, 은행, 그리고 보험 업종이 그나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을 주도했었던 증권 업종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주들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주도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얘기가 되면서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중공업이 5%대, 현대미포가 8%대, 대체적으로 뭐 6% 이상 매도가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건설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4%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증권 쪽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업종별 이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은 얼추 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더라도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지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1.4% 상승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들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2위, 13위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은 각각 2.7%와 0.9%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나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가족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많이 빠지게 된다면 다이렉트로 빠지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조정, 눌림목 구간의 맥점 포인트는 약 2000포인트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정도가 왔을 때는 중기적으로 다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시점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0.2%대 밀려 내려온 695.3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주구장창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 쪽이 67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별, 업종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업종별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반 전기나 기계 쪽,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유통 쪽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정보기기, 통신 장비 이러한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인터넷이나 제조업체, 오락문화, 즉 컨텐츠 종목군들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흐름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좀 약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등락이 시비가 엇갈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와 CJ ENM은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종목군들 좀 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부분들은 바이로메드가 약 8%대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될 부분들은 주도 섹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미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도 섹터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섹터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접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사기만 하기만 하면 수익이 났던 그런 시기는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될 겁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은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필히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란 얘기, 그리고 철저하게 종목 장세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전일도 드렸고요. 오늘 아침 신문 강좌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 있는 구간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 있는 종목군에서 여기서 더 간다라고 외치는 것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순례를 안겨주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건 돌리기나 폭탄 돌리기 할 때 순례를 정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 있는 종목군보다는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3D 프린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자, 내가 이 미래에도 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적인 측면, 그것이 늘 주식시장에서 선반영되어 왔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군이 이게 미래적으로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해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를 빠르게 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되시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이라도 따라 붙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 붙지 마세요. 저희가 늘 강조드립니다. 새로 올라올 섹터, 즉 새롭게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전화 수화기를 드시고요.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오늘 아침에 조강 페인트 따라 잡았더니 다 빠져버렸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6,000원이고요. 네. 20%요.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샀죠. 증권회사 제가 사! 이렇게 했고요. 올라갈 것 같다고, 조정 좀 받았다고. 네. 사보라고 해갖고, 그럼 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사! 그래서 샀는데, 예. 팔아! 이 얘기는 안 했네요? 예. 좋으니까 사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때 어머님이 말씀을 못 하신 게 있습니다. 예. 말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증권사 직원한테. 책임질게요?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못하고, 타도 되냐고 그랬더니, 조정 좀 받았으니까 그래프가 좀 사도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강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업체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조강페인트가. 예. 그죠? 예. 최근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건자재 쪽 섹터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조강페인트 같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됐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결국 상승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맞물려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 PBR 종목군들로 좀 인식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 PBR 구간은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아마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거예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한 17,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손해를 보고서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도 괜찮겠어요? 일단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뭐 수급적으로 약간 좀 꼬여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과거에 이 조강 페인트가 올라갔을 때는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라는 것보단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바뀌었어요, 상황이. 예.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차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16,000원에 매수하실 때 약한 손실권역이지 한 3% 정도? 예.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요. 예.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 자리대가 한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대에서는 일단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리해서 좀 하지는 마세요.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아마 손실 보고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17,000원 감사합니다. 정도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예, 동부화재입니다. 동부화재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7,450원에 40% 갖고 있거든요. 예. 수익이 좀 나셨네요.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직 예, 외국인이 계속 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금융주, 은행주보다는 보험주가 나을까 해서 매수를 해봤거든요. 예. 예, 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이게 화재보험이죠. 예. 화재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 쪽이 아니고 손해보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선보사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화재보험, 동부화재 쪽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보험 수가에 대한 인상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보험 사기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험 수가에 대한 상승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보험 수가가 상승하면 이 종목은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추세상적인 측면에서는 하락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치고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입니다. 54,200원대에서, 지금 여기 아랫부분이죠. 바로 5만원대까지의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분할로, 매도를 좀 하시고, 5만원, 500원 밑에서는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시고, 요 방법이 어떤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예, 예, 듣기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만 500원대, 지금 분할로 좀 차익 실현 하시고요. 5만 예. 500원대 조금 다시 재매수 하시는 그 방법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외국인 사는 거는 그냥. 외국인 따라다닌다고 해서 수익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이걸 봐보세요. 지금 여기가 강한 저항대였어요. 그죠? 자, 여기 저항대였습니다. 저항대였다가 이걸 뚫어내니까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된 거죠. 예. 그죠? 그럼 이 자리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저항대로 일부 좀 자리 잡다가 이걸 뚫어냈어요. 근데 지금 추세를 쭉 밑으로 꺼봤잖아요. 그죠? 아직은 예. 추세 하락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만나는 구간쯤 부근에서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 따진다면 지금 55,000원하고 5만 지금, 여기죠. 54,200원하고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확률적인 게임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보험 수가가 올라가면 급등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분간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기남목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 기남목으로? 예. 기남목으로 보셔도 좋은데, 굳이, 뭐 빠질 수 있는 구간에서 더 들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익절가만 좀 높여서 가져가면 될까요?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지금 익절가를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네, 투자.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고맙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 테크 있냐?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샀는데요. 3만원 줬는데요. 네.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한 번 좀 더 사보면 될까 싶어요. 비중은요? 비중은 10%래요. 10%? 예. 오늘 9%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더 사시고 싶으시다? 예. 일단 3만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작년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그 전에 했어요. 조금 기다리셨다가요, 어머니. 예. 밀리면 사시죠? 좀 더 있다가요. 그냥 올라가게 되면 할 수 없고요. 예. 밀리면 그때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뭐 밀렸을 때는 못 사시고서 올라가니까 이제 실적 좋아서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살까 하는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2분기 실적 뭐 우려가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여기. 2분기 이후 사업에 대한 방향성, 불확실성,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오늘 올라갈 것 같아서 덥석 사는데 내일 빠지면 이거 팔아야 되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요 자리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구간이에요. 지금 이 3만원부터 29,000원부터 3만원까지가 매물이 좀 많아요. 예. 요거 매물 수화를 해야 되는데 한번 그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요번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거 못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밀립니다. 그때 차라리 매수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아마 한 33,000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좀 보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매수하세요. 조정 받았으면 얼마 정도예요? 조정을 받게 되한 28,000원 밑에 27,500원 그 부근부터 27,500원. 네. 예. 지금으로 3,000원 사이죠, 그치요? 네? 지금으로는 한 1,000원 가격에. 그렇죠. 예. 그 정도 때. 그럴 때가 한번 샀으면,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익큐브인데요. 예. 5,250원에 비중 25%. 예. 4월 20일 날 샀는데요. 예. 지금 거의 한 20% 넘게 빠졌어요. 참 잘도 이거 따라붙으십니다.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왜 이래 매번 고점인 거를 자꾸 따라붙으세요? 돌파 매매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예. 그 금액에 사면은 한 20%, 7,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막 떠들더라고요. 예. 뭐 방송에 노감민이라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길래 그냥 큰맘 먹고 샀죠. 예. 그럼 자기가 뭐 전문가라고 그래서 돌파 매매 전문가라고 해서 막 그냥 떠드니까. 예. 이 방송에서 늘 종목 상담을 하시면서 왜 그 방송을 보시고 돌파 매매를 따라 하십니까? 내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전문가라고 떠들고 또, 네.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전문가라고 다 떠든다고 전문가는 아니죠. 예. 자, 일단은, 장기 저항 때는 뚫어내긴 뚫어냈어요. 예. 뚫어냈는데, 이게 3,600원대거든요. 예. 3,600원대를 뚫어내면서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더라도 그냥은 못 가요. 어느 정도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또 저항대가 하나 보이는 게 5,000원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5,000원을 맞고 밀린 것인지 아니면 이 장기 저항대에서 한 1년여간의 장기 저항대를 뚫고 돌파를 한 것인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 우리가 그 방송에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측 매매 하지 마시라고. 예.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떨어지면 그 책임은 시청자분들께서 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기서 조정 받게 되면 3,600원대도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원익큐브가 예를 들면 되게 지금 성장성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그런 측면을 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이거 아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늘 올라오면 최근에 뾰족선을 그리고 떨어졌다는 것은 실적이 크게 안 나오는 회사예요. 실적이 밸류에이션으로 받쳐주질 않으면 어김없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를 찾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빠지는 마음을 열어두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
3,600원이라는 거, 그것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3,600원까지 빠지더라도 견디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지금 손절하고 3,600원에 다시 잡는다? 그것도 조금 어불성설인 게 3,600원 안 주고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요. 네. 아프리카 TV도 좀 지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예. 여기서 팔고 아프리카 TV로 바로 이동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더 유리할까요? 이거 팔고서 지금 가격에 만들어 내일이라도 팔고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팔고 아프리카 TV로 옮기면요. 아프리카 TV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아프리카 TV 최근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다가 빠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또 그 아프리카 TV도 많이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이게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디까지는 예측됩니다, 선생님. 그렇죠. 예. 그게 더 유리하면 그쪽으로 한번 옮기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그쪽으로. 반대입니다. 예?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TV나 이거나요.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 그게 조금 더 빠졌으니까 그쪽으로 옮기시고 싶어요. 아니, 빠지는 건 이게 더 많이 빠졌죠, 뭐. 네. 원인 큐브가. 저는 반대예요. 선생님, 그 두 종목 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는데 예. 굳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 장이 좀 무너지니까 급락이 나오는 종목군 이런 거를 추천을 한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겠죠. 그죠? 예.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옮길 수 있는 종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종목을 얘기하더니 그런 것들 최근에 다 올랐어요. 예. 선생님. 그런 걸 좀 진득하게 못 들고 가세요. 이게 선생님 일단 심리부터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심리가 너무 급하세요. 예. 돈을 매번 들어가셔서 손해를 보시니까 예. 심리가 급해지신 데다가 그렇죠. 손해 보니까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조바심이 생기니까 근데 급락이 나오니까 또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지금 선생님 그 투자금이 처음에 얼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토막 넘게 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런 매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심리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예. 아침에 제가 신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강좌 덜 좀 보세요. 신문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향후 장기 성장성 있는 쪽들을 콕콕 짚어드리죠. 그러면 지금 사물인터넷 최근에 또다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분명히 아침 신문 강좌에서 이제 사물인터넷 다시 보셔야 될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 실컷 이 상담 프로그램만 보시고 종목 추천은 딴 데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지금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상황입니다. 뺨 맞으실 거면 여기서도 뺨을 맞으세요. 오늘 저 동시효과에라도 예. 옮기고 싶은데요. 좀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다급해가지고요. 저희가 종목을 지금 그 다급한 마음부터 고치셔야 돼요. 이거 어차피 지금은 손대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생님. 네. 그래요? 예. 다급한 마음부터 고치세요. 근데 그 3,600원까지 빠지면 진짜 사람 환장하죠.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20% 넘게 빠졌는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이제 7%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거 급하다, 이거 팔고 그러면 여기서 딱 반등 주면 또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심리부터 잡으세요. 예. 등산도 좀 가시고요. 그래, 심리를 먼저 해요, 잡으세요. 제가. 예. 등산을 가세요. 지금 차라리 주식시장을요, 사놓고 이게 성장성이 있다 싶으면 등산 가시는 게 나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선생님, 연세도 작으신 연세가 아니신 것 같고, 조금,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결국은 선생님 돈만 없어지고 그렇죠. 선생님 건강만 잃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가 많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요? 일단 희망이라기보다는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영역대까지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참아야 돼요. 예. 그 기술적 반등 나오면 얼마까지 가요, 이게? 일단은요, 4,800원까지는 일단은 좀 견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술적 반등에서. 근데 그것도 빠졌다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회사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희가 뒤에 상담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통해서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문자 상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매수하셨네요. 81,200원에 비중 8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전자가 많이 빠졌어요. 다시 작년 8만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렇죠. 일단 스마트폰 판매가 좀 늘어났고 TV나 이런 쪽이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이런 부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얼추 일단 지금 81,000원대의 비중이 80%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66,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니까요. 일단 66,000원 언저리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KG모빌리언스 21,500원에 40% 손절매 할까요? 아니면 보유할까요? 라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따라 붙으신 매매 때문이죠. 그러니까 따라 붙으니까 어김없이 빠집니다. 저희가 핀테크 한참 강조드릴 때는 12,000원, 3,000원대였습니다. 이 핀테크 산업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2014년도 연말쯤이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였는데 실컷 그때는 관심이 없으셨다가 또 따라 붙으니까 어김없이 죽입니다. 자, 시장은요, 늘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더라도요, 늘 많이 올라와 있는 데서 따라 붙으면, 희한하게도 시청자님들이 따라 붙을 때쯤이면, 종목들을 죽입니다. 어김없이 심리적으로 흔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지만 이거는 결국은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더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이 가격이에요. 17,700원이 지지선을 확보하고 가는 가격입니다. 명확한 가격대죠. 이것이 조금 17,700원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전자결제주의 모습들은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핀테크 산업과 연관되어져서 바뀌어 나갈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조금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서 손절하실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바닥 부분까지, 즉 지지대 부분까지는 내려왔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매수가 이상을 좀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자, 많이 올랐는 구간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설사 다시 반등한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자,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크게 키울 수 있다면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닥,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인데요. 2140선을 2140선은 일단 안착을 좀 시켜 놓을 듯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강조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그리고 기관들이 같이 눈치 보면서 던졌죠. 개인들만 오늘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고 가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한 1%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다는 것은 대다수 종목군들이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현대차 여전히 제가 뭐 좋지 못하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삼인방들 별로 오늘도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95선. 오늘 조금 약보합 선상에서 좀 마감이 될 듯 보입니다. 그나마 견조하죠. 그런 모습들 보시고요. 외국인이 오늘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기관하고 개인은 여전히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증시가 아직은 종목 장세라는 뚜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좀 빠졌고요. 셀트리온 빠졌는데 희한하게 다운카카도 같이 빠졌습니다. 자, 이거 정조멘토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동서 그리고 CJ ENM은 좀 올랐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 하락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변동폭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종목군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올라올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 가닥을 잡아놔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시 사물인터넷이나 창조사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순환매는 얼추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전히 뭐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이 되는 그런 기반형의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답게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실적적인 그런 측면을 좀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고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좋겠지만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한 번쯤은 고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간다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이제 다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시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새롭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를 준비를 해서 움직이는 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갈 종목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뇌동매매는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해도 한 번에 매수라는 것보다는 여러 번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동매매는 가급적이면 삼가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요, 조금, 여러분들 좀 심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에서는 해답을 절대 찾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지금 급락 사태도 나오고 있고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쪽을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좀 모아 가시는 전략에 맞지 않나,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실 때는요, 오히려 크게 보시고 바람을 좀 쐬고 오세요. 바깥에 나가시면 맑은 공기도 있고요. 그리고 옷을 다 적실 정도는 아닌 부슬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봄비죠. 이런 것들을 좀 맞으시면서 내가 너무 여기 주식시장에 매달려서 내 건강을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있겠죠. 주식도 이 건강을 찾으면서 오히려 더 주식도 좋다는 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군을 사놓고 있으면요, 마음 편하게 그냥 밖에 다니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 종목군 잡아놓으시면 결국은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도 못 갈 종목 들고 계신지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도 많이 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심택이고요. 네. 비중은, 매수가는 1,650원에 비중 70%. 1,650원에 비중 70%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샀거든요. 네. 근데 계속 지금 하락 추세인데, 아마 지금 시점으로 봐서 지금이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될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네.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조금 더
하락할지 이제 돌아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확신이 안 서서 어쩌나요? 네, 일단 뭐 주가적인 수준으로 얼추도 많이 빠졌다라고 좀 거의 바닥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심택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부품, 네. 반도체 부품. 네. 예.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 한 2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DDR4에 대한 그런 수혜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럼 결국에는 보시게 되면 심택이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예. 테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심택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7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한 10%가 조금 안 되게 손실권역이시긴 한데요. 네네.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니까 일단 한 12,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물타기라고 하나요? 더 사도 뭐 무방합니까? 저는 더 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원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택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이마트 종목이고요. 예. 지금 비중은 70이고, 매수는 23만 5천 원 했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예, 최근에 물타기로 했다가 수익 좀 보다가, 좀 가격이 내려왔길래 턱석 물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이게. 결국은 단기 매매를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셨는데 수익 보고 또 들어갔는데 물리신 경우가 된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게 단기 매매 한계예요. 예. 그게 단기 매매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이마트가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죠. 네.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갈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이 가격대도요. 자,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죠? 예. 딱 봐도 박스권으로 보이시죠? 예. 그죠? 화면 보니까 보이시죠? 밀리고 했던 자리대고, 올리고 했던 자리대입니다. 이게, 이제,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니까 급락이 나와버린 거고요. 그 어느 정도 이 밑에 박스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형성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죠? 뚫고 올라왔으면 이걸 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예측대로 안 되고,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매매는 수익은 짧게 받는데, 손실은 되게 커져요. 그죠? 이게 제가 최근에 방송을 보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뭐 영업 3년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뭐 트레이더스몰, 뭐 이마트몰 그 매출 증대, 뭐 그런 기사거리도 좀 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단기 매매로 손실을 봐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비중을 두고 단타하면서 들어간 건데. 생각은 좋으신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좀 잡아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을 견뎌줄 수 있는가에 대한 성장성을 체크를 두 번째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두 번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에서, 자, 요새, 혹시 시장 보러 가보셨어요? 어디요? 혹시 결혼을 하셨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아기도 있으시고요? 예, 있습니다. 예, 시장을 보러 어디 가세요? 시장을 보러 그냥 동네 시장을 가죠. 동네 시장 가세요? 마트 안 가세요? 대형마트? 가끔 가긴 가요. 가끔 가긴 가시죠? 예, 많이 살 때. 자, 그 남자분에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가 뭘 시작했느냐 하면요.
왜 이게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느냐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마트가 온라인 사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 이마트몰. 예, 이마트몰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나가기 귀찮아진 거예요. 집에서 다 시켰습니다. 저희 와이프만 해도 집에서 다 시켰습니다. 이제는 안 나가죠. 밖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편하냐 하면 물어봤습니다. 대다수의 주부들의 대답은 이마트몰이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렇죠. 집으로 바로 다 배달을 해주죠.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온라인으로 시켜 쓰는 이 분위기가 앞으로 더 확장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한계치가 있는 어떤 영역일까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신을 갖고 들고 가시면 돼요. 네.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죠? 확신을 갖고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야겠네요, 이거. 예,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멘토님이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그 분위기를 조금 탔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을 크게 수반해 가면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고요, 이거를. 예. 그 외국인 보면 안 돼요. 외국인 보면, 저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수익 난 종목 던지고, 손실 난 종목은 놔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던질 때 다 같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다 같이 던지죠. 그러니까 같이 쭉 팔아버린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문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매수하셨네요. 13만 6천원에 40%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삼성 SDI가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급락이 좀 나왔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뭐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고점과 저점을 서서히 좀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제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얼추 이제 다 밀려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향후 전망은 좋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고요. 자회사인 삼성 SDS가 있죠. OLED 쪽에 대한 이 가동률이 좀 높아지면서 실적까지 좀 좋아질 거란 말이죠. 결국엔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기보다도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매수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3만 6천원짜리 때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 보다 최소 3개월 이상은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얼추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역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다만, 금일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자리 때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성장하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것만큼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 일단 단기적으로 13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25112 모나리자라고 이렇게 4,070원에 보유기간 2년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비중은 적어놓지를 않으셨네요. 자, 모나리자 이 모나리자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부른 노래가 조용필의 모나리자인데 여러분들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장기 박스권에서의 상단 부근을 뚫었습니다. 그죠? 이 모나리자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은요, 지금, 인구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나리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수혜가 있죠. 바로 중국 쪽에서 판매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나리자가 알리바바나 이런 쪽에서도 판매량이 애법된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조금 추세적으로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익절가를 잡으시려면 이걸 확대를 좀 해볼게요. 요 부분입니다. 지금 5,800원의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가셔야 5,800원 안 무너뜨리면 들고 한번 가보겠다. 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일봉상에서 봐도 자,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의 비교예요. 자,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는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이 나오질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조금씩 출회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한참 동안 횡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승이 가능하든지 방향성을 아래로 꺾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5,800원 부근과 지금 박스권으로 보자면 7,000원 부근까지의 박스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5,800원 익절가 잡고 잘 한번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려오지 않는 한 한번 들고 가본다. 7,000원 올라가면 익절가를 6,200원까지 또 올려놓는 그런 전략, 그렇게 잘 잡아가신다면 추세를 충분히 수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추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용기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아차를 매수하셨네요. 64,000원, 비중은 40%입니다. 기아차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첫 번째로 환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기아차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출에 대한 정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소폭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일단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매출이 늘어나줘야지만 좀 더 이 좋은 실적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없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PBR이나 저 PER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면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악재거리밖에 남아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64,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53,000원에서 55,000원 사이죠. 53,000원에서 55,000원짜리 때가 단기적인 목표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나 문자를 받으셔가지고요. 보내주셔가지고 좀 더 상담을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2837님, ICK 매수가 6,400원인 것 같아요.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자, 운 좋습니다. 그죠? 그나마 운 좋으신 거예요. 6,400원에 갔다가 이 거의 고점대 형성하고 밀려내, 이걸 또 따라 붙으셨어요. 그죠? 참, 이 시청자분들 말 안 듣습니다. 참,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그죠? 이게 5,500원까지 내려오고 5,500원을 깨고 내려왔는데 손절은 안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지,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하나의 성장성을 보자면요. 강조드렸던 역시 핀테크죠. 핀테크의 산업 중에서 보면 지금 삼성이 갤럭시 S6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 S페이인데 이 S페이는 마그네틱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결제 방식인데 이 IC카드 칩하고 마그네틱 방식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향후 핀테크 산업에서 계속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산업군 쪽입니다. 하지만 ICK가 실질적인 수혜주는 되기 힘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데다가요, 적자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안 받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뼈쪽산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수익으로 만약에, 운 좋게 수익을 받겠면 바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저는, 글쎄요, 가능하다면, 6,200원, 6,300원 부근에서는 반등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되네요. 참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한테 너무 고민을 많이 안겨주지 마세요. 이런 너무 이 높은 종목군들 따라가시면 저희가 상담 드릴 때도 굉장히 고민됩니다. 우리들 돈이라면요. 함부로 저희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더더욱 신중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한 번 더 참고해 주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강연회를 하는데요. 금요일 날은 하나대투증권 공덕지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하나대투증권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5월 1일 토요일 날은
유안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입니다. 여기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어제 제가 구로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유안타증권, 구로 지점이 있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동일하게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도 동일하게 1577-7451번이니까요. 문의들 많이 하셔서, 제발 이런 따라가는 매매가 아닌 조금 내가 사놓고, 등산도 다닐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편한 종목들을 한 번쯤 들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종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강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목 장세로 계속 인식하셔야 되고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또 저녁 방송이죠. 주식 챔피언 보시면서 종목들의 해안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